자, 이어서 지금 자, 그러면 대략 그 로봇 손목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했을 거로 생각을 하니까 죠? 요거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공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 리마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멍을 깔끔하게 깎아내는 가공입니다. 구멍 드릴로 뚫고 리밍 가공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정밀하게 구멍이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리밍 가공의 목적은 여기다가 핀을 꽂으라고 하는 겁니다. 평행핀이라고 보통 이제 시중에 공구상가 가면 파는데 평행핀을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잠깐 뒤져볼까요? 제가 이거 국내 줌에서 평행핀이 나오나? 여기 뭐 평행핀 나옵니다. 바로 그냥 쇼핑몰로 넘어가네. 1,000원이네. 비쌉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평행핀 KS B 규격의 13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죠. 머리가 없습니다. 가공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KS B 1320 파이 3 4 5 6 5짜리도 있죠, 그죠? 파이 5 파이 5짜리 평행핀 많이 파네요, 그죠? 이게 치수까지 다 나와 있다. 촌법이 아니고 촌법 일본말입니다. 기본 치수 승보라고 일본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읽어서 한국말 한문촌법을 일본말로 승보라고 그럽니다. 기본 치수 이 말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수입한 모양인데 스트레이트 핀이라고 되어 있죠. STRAIGHT인데 이거 N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S45C 탄소광으로 되어 있죠. 탄소가 0.045% 함유되어 있는 여기 탄소죠, 그죠? 스틸 탄소광입니다. 서스는 스테인레스죠, 그죠? 그래서 탄소광하고 스테인레스 두 종류가 지금 평행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차가 매우 타이트하게 연마가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진 삼각형 세 개면 연마를 했다는 뜻이죠. 한 개면 깎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표면 연마가 되어 있다. 그래서 45도 각도로 못따기가 되어 있죠, 그죠?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대략 다이아가 지금 H7 M6로 지금 나오네요, 그죠?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니까 축이죠, 그죠? M6 H7 호칭경은 3, 4, 5, 6 지금 우리가 5mm죠. 5mm니까 H7 정도 마이너스 0.02로 되어 있죠, 그죠?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표면 거칠기는 3S입니다. 자, 공차가 옆으로 가면 좀 커지죠, 그죠? 당연히 치수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길이는 5mm짜리가 세 번째 칸이네요. 야가 5mm짜리입니다. 그래서 6mm, 8mm, 10mm, 12mm, 15mm 쭉 나오네. 자, 봅시다. 깊이가 지금 5잖아요. 5 보면 어떤 거 선택해야 됩니까? 깊이가 5mm니까 자,
지금 여기서 당장 안 나오네. 여기에 이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대고 평피를 박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0mm 짜리 되면 두께 10, 요 깊이 5에서 15mm죠. 그러면 15mm 짜리가 여기 대략 있죠, 그죠? 뭐 15mm를 박든지 12mm 박든지, 12mm 박으면 조금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해 나갑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 PCD라는 게 있죠. 피치 서클 다이아메터. 그래서 이거 앞에 열심히 했는데, 그죠? 요거는 녹화가 된 거죠. 자, PCD는 피치 서클 다이아메터의 준말입니다. P C D. 그래서 피치 1 직경 이 말이죠. 피치 1 직경이 지금 얼마입니까? 31.5죠. 그래서 요 리마 구멍이 중심에서 31.5mm, 아니 직경이 31.5mm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정도는 여기 구멍 뚫어줘야 되니까 이거 파대기를 하나 대면 거죠. 그래서 이제 손목축에 대한 설계를 좀 진행을 해 봅시다. 볼트도 지금 볼트도 지금 4개가 M5 볼트가 4개 꽂혀 있죠. 그래서 깊이 10mm로 꽂혀 있습니다. 파이 4.2 드릴로 뚫어가지고 깊이 14로 뚫었다는 얘기죠. 파이 4.2 이게 작업이 탭은 암나사인데 암나사 작업은 이중으로 합니다. 제일 먼저 구멍 뚫어야 되죠. 구멍을 M5 구멍을 뚫으면 탭을 내려면 M5 드릴로 뚫는 게 아니고 파이 4.2, 그러니까 파이 5 드릴로 뚫는 게 아니고 파이 4.2 드릴로 우선 뚫어요. 얼마? 10mm 정도 탭을 내려면 14mm를 우선 뚫습니다. 4mm 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드릴 끝이 파고 들어가는 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 부분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릴은 파고 들어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꽈비가 비비 꼬여 있죠. 비비 꼬여 있는 그 틈 사이로 땅을 파면 찌끄러기가 나오는데, 쇠가 이제 절삭이 돼서 나오는 그 부분이 그 꽈배기 같이 꼬인 부분으로 흘러나오도록 지금 드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14mm 뚫으면 4mm 버리고 10mm 쓰는 거죠. 그래서 파이 4.2 드릴로 뚫어가지고 0.8 정도 지금 M5 볼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파이 오라면 그죠? 호칭경이 미리 이제 4.2 좀 작은 거로 뚫어가지고 탭핑 작업을 합니다. 탭핑 작업은 탭 드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자동 탭은 지금 없고 지금 수동 핸드 탭을 실험실에 구비를 해놨는데, 핸드 탭은 손으로 이렇게 살살 돌릴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핸드 탭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5mm 핸드 탭을 가지고 0.8mm 정도, 5 빼기 4.2는 0.8이죠. 양쪽으로 이제 0.4인데 0.4mm 정도는 힘을 주면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쇠도. 그래서 깊이는 한 10mm 정도 탭 나사가 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읽을 때 M5 볼트의 앞나사인데 깊이는 10mm다. 나사의 길이는 10mm다. 근데 작업을 할 때 4.2 홀 4.2 파이 드릴로 뚫어가지고 14mm 정도 뚫었다, 그 말입니다. 몇 개를? 4개를. 리머 구멍이 90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45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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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에서 요쪽으로 90도죠. 그래서 360도 간격으로 4개를 등 간격으로 뚫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 간격. PCD는 31.5 요 말이죠, 그죠? 요 말입니다. 그래서 대략 뭐 얘기할 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뭐 우리가 또 설계를 좀 한번 해봅시다. 설계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요 구멍을 이용하는 거고, 하나는 테두리를 이용하는 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제가 예시로 들은 그림이 아니고 사진, 얘죠, 그죠? 얘는 지금 테두리를 이용한 겁니다. 파랑 로봇의 테두리. 그래서 알루미늄 6063이 아니고 1이네. 1이라고 돼 있던데 도면에. 아니 6061 이상한데 3인데, 그죠? 알루미늄 6063입니다. 그 알루미늄은 60계열하고 70계열, 뭐 50계열, 40계열, 30계열, 20계열, 뭐 10계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 단위로 나가는데 1단위, 2단위, 3단위 정도는 주물용입니다. 쇠가 퍽퍽하죠. 잘 부서지는 대신에 쌉니다.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어떤 형틀을 만드는 데 많이 씁니다. 근데 50부터는 5, 6, 7번부터는 알루미늄 쇠가 좀 가공성이 좋게 만듭니다. 정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50계열, 60계열, 70계열은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밀링 가공이라든지 선반 가공이라든지 이런 가공용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뭐 로봇 손목 브라켓 만든다든지 이런 거 만들 때는 자동화 기계에서는 알루미늄 60계열을 많이 씁니다. 70계열하고 60계열, 70계열은 가공성이 더 좋다고 하는데 공구상가에 가서 이야기하면 꼭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보통 60계열 씁니다. 왜? 70계열은 가격이 한 30-40% 더 비쌉니다. 당연히 60계열을 쓰죠. 근데 60계열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거 60계열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는 백색 아노다이징을 했습니다. 알루미늄도 원래 이 색깔인데 알루미늄도 오래 가면 녹이 슬죠. 그래서 녹 방지용으로 이제 백색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는 표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뽀얗게, 지금 색깔은 뽀얀색이죠. 알루미늄은 아노다이징이 아노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아노드 캐소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양극 음극에다가 이게 뭐 전기분해를 해서 그 입히는 방식입니다. 색깔이 요즘은 백색부터 뭐 총천연색으로 나죠. 빨강색, 노란색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축을 이렇게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고, 로봇 손목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작대기가 하나 좀 서 있고 밑에 이제 카메라 다는 부위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구멍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요 톡 튀는 요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톡 튀는 것도 좀 학생 여러분들이 헷갈릴 건데, 요 좀 튀어나와 있죠, 그죠? 요 테두리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요 구멍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용을 이야기하느냐? 요 구멍이나 요 테두리의 용도가 뭐겠습니까? 위치 결정용입니다. 위치 결정용. 그 위치는 중요합니다. 볼트 구멍은 거죠. 힘을 전달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을 대고 볼트를 지우면 꽉 조이죠. 근데 M5 볼트를 꽂으려면 위에 이제 철판, 알루미늄판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볼트 통과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가 밑에 탭에 잠길 거 아닙니까? 머리는 있으니까. M5 볼트 같은 경우 머리가 한 10파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걸리게, 몸통은 쉽게 통과하게 만들려면 구멍을 보통 M5 같은 경우 5.5 구멍을 뚫어줍니다. 5.5 구멍. 그래서 볼트는 힘을 전달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5 구멍을 뚫으면 M5 볼트가 약간 헐렁하게 들어가요. 0.5mm 정도 남으니까 까딱까딱 놀죠. 그래서 위치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요 가운데 구멍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요 리마 구멍을 사용을 합니다. 가운데 구멍도
또 센터링 하는데 필요하지만은 리마 구멍을 평행핀을 꽂아서 쓰면 그죠? 평행핀을 이렇게 써버리면 평행핀은 알다시피 그 공차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마이크로 단위로 0.01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차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아주 타이트하게 위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멍을 쓰든지 요 구멍도 쓰고 이제 요 구멍을 쓰는 방식으로 위치 결정을 하고 볼트 4개를 박아가지고 체결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대략 설계 컨셉트는 이렇게 잡고, 자 대략 얘기할 거 다 얘기했으니까 설계를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봅시다. 지우고 그죠? 자, 캐드는 따라하기 방식으로 비디오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캐드 사용법은 뭐 조금 여기서도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은 로봇 주행기기 설계 시간에 오토캐드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구멍을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라인, (10mm) 정도로 해가지고 그죠? 40mm. 그래서 뭐,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장이 아니고 자르기. 아니 우선 끄잡아낼까요? 모브 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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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 선택되네. 이거 아니고 이동 하나밖에 선택 안 되네. 됐다. 집혔네. 그래서 한번 끄집어냅시다. 그림 그리기 복잡하니까. 자 대략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죠? 자 라인을 추가로 더 긋고, 이거는 제가 그리는 방식입니다. 자르기. 저는 대략 그리고 수정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대략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우선은 뭐 만들 수도 있고 전부 여러가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손목의 부착 부위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섹션을 자르면 요 리마 구멍하고 볼트 구멍을 여기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하면 다 카피 이게 되는데, 얘를 폭발을 한번 시켜볼까요? 익스플로더가 여기 있나? 수정해. 지금 안 보입니다. 뭐 어떻게 추가를 할 수는 있을 건데 안 쓰는 기능이라서. 자, EXP 쓰면 대충 익스플로드가 있죠, 그죠? 클릭을 하면
업로드 벌써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집히죠, 그죠? 예, 됐네.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뭉쳐서 하나로 그룹핑을 할 수도 있고, 폭발을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집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라인 개체를 원래 그릴 때는 하나하나 그렸는데 뭉칠 수도 있죠. 어떻게 뭉치냐? 나중에 하겠지만은 여기 블록 작성을 하면 뭉쳐집니다.